네, 외국인이 어제 현물시장에서만 무려 1조 4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죠. 오늘도 오전 10시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의 순매수입니다. 1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외국인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R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어제 1조 4천억 샀다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속도 조절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그 속도 조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환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다음 주 명절도 다가왔고, 특히나 이제 FOMC 회의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거의 지금은 양쪽 하나 축소를 할 것이라고 보지만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물론이고요. 어제 포스코도 있었지만 어쨌든 많이 샀었고, 또 외국인 수급 지수 같은 경우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또 글로벌 증시 전체를 보더라도 충분히 쉬어가도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속도 조절보다도 그 이후에 어떤 중기적인 더 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계속 향후에는 이 환매와 외국인의 싸움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봐서 환매가 이기면은 다시 시장은 박스권을 밀리고요. 자, 외국인이 이기면은 시장은 다른 차원의 어떤 시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 두 개를 통해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약간은 좀 끔찍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가 아니라 저렇게 반대로 좋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이거는 예전 자료거든요. 최근에 나온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국투자증권의 작년 말 자료에서 뽑아낸 것인데, 펀드 환매 매물 벽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2007년 당시에 쌓였던 상당한 많은 물량, 그 이후에 쌓였던 물량들 나타내는 것인데, 작년 말 자료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2080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2080포인트 정도의 거의 한 2조가 훨씬 넘는 1차 저항대가 있고, 그럼 2080 밑에서 2000포인트, 그러니까 2000 초반에는 과연 어떤 물량이 쌓여 있는가 계산해 보면은 약 6조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6조 정도만 그러면은 소화가 되면은 장이 의외로 쉽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림 하나를 더 보셔야 되겠죠.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2013년 동안에 환매가 어느 정도 벌어졌는가를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6조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매물이 6조인데, 여기가 바로 2012년 약간 어둡게 나온 부분이 2012년이고 밝은 부분이 2013년인데 올해가 되는데, 올해 초부터 2000포인트를 찍었던 것은 총 한 5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2000포인트 가면은 대규모 매물이 나오죠. 보시면은 연초에 1조 8천억 정도의 환매가 나왔고요. 그래서 3, 4월 정도에 1조 6천억 정도의 매물, 또 6월 급락 직전에 2천을 찍었었는데 저 때는 8천억 정도, 그리고 지금 2000포인트 방금 도착,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1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총 계산하면은 5조 2천억입니다. 자, 단순하게 봤을 때 이 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숫자 자체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에 쌓였던 물량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히나 6월 말 이후에 꽤 많은 펀드 유입이 있었거든요. 자, 그 물량이 나온 것인지는 새롭게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러프하게 계산해봤을 때는 충분히 그 6조에서 5조 내지 최소 4조 정도는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2000 초반에 물려있던 펀드 환매 물량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 부분 소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아마 과거에 보셨을 거예요. 매물 소화가 끝난 이후에 어떤 장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속도 조절, 단기적인 조정은 향후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재 매수 추이라든지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 추이, 또 펀드 환매 소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의 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주 리스크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하방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량이 다 틀린 이후에 가벼워지는 우리 증시, 그것도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좀 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점을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대가 지수대다 보니까 기관의 환매 물량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환매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또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항상 최근 들어서 강조를 해주시는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쪽 매수세도 오늘도 역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업종별로도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시죠.
상당히 오늘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봤었거든요. 어제 만기일이기도 하고, 보통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수급의 어떤 변화가 가끔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외국인 여전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1,000억 이상 지속하면서 또 1,000억 이상 매수가 지금 벌써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환매 규모가 더 증대하고 있죠. 10일 기준으로 이제 2,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째 2,000억을 넘나드는 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외국인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뭐 어제도 그랬지만은 외국인들은 철강 쪽에 매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전 업종 매수입니다. 전기전자, 운수 장비, 서비스, 금융, 화학 등등 시장을 통으로 사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죠. 자, 기관은 반대의 모습.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운수 장비, 서비스, 금융 등의 매도가 나오고 일부 업종, 운수 창고나 화학 정도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 종목을 보면은 사실은 이번 주는 제가 매수 종목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뻔한데, 오늘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는 제가 빼놓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등에서 대부분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팔기 바쁘죠. 그래서 매수 들어온 종목도 그렇고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삼성화재, 효성 등등이 있지만은 큰 양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수급의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야 좋을까요? 양쪽을 지금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긴 했지만은 시장 우리가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는데 더 갈 것 같다. 그 정도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외의 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주 같은 게 일정 부분 가져가셔야 되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일정 부분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 부분 필요하고, 단기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낙폭 과대주, 그동안 고생했던 종목들 다음 주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쉬어가는 사이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중소형주도 좋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열린 거죠. 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낙폭과대였던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이후의 장을 대비한다 그러면 역시 대형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충분히 가져가셔야 된다. 전략을 그렇게 양쪽 모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지고 가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지만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